이 정도는 교육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 오미란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200명의 하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 신부 지훈의 뺨을 후려친 오미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서? 그 소리가 웨딩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하얀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교육이야? 결혼식에서 저러면 어떡해. 정말 너무하네. 몇몇 하객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미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면 제대로 배워야 할 게 많아. 오늘이 첫 번째 교육이니까 잘 새겨둬. 지훈은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웨딩홀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은정, 바로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테이블 위에 냅킨을 찢어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딸이 울음을 참으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은정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지훈은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줘. 오늘만 참아줘.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아온 은정이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을 반드시 갚겠다. 전국 200개 매장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사업가인 은정은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며 작은 카페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프랜차이즈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장을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은정은 딸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오늘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미라는 계속해서 지훈을 모욕했습니다. 예물도 변변찮고 드레스도 촌스럽고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를 이렇게 모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탁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미란, 너는 큰 실수를 했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건드렸구나.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집에 돌아와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입었던 고급 정장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은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미란,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은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은정은 대형 증권회사에서 15년간 기업 분석 전문가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하나만 봐도 그 회사에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은정의 분석 보고서 때문에 위기에 몰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서운 능력을 오밀한 가족에게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은정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은정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와인 한 잔과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제 은정의 과거가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은정은 부실 기업들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은정의 분석 보고서 때문에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 복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대기업들이 은정의 손에 의해 하나씩 무너져갔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은정은 컴퓨터를 켜고 오미란의 남편이 운영하는 한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증권회사에서 기업 분석 전문가로 일했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와 각종 공시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째 자료를 분석하던 은정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상하네.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맞지 않아. 은정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의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분명히 숨겨진 비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에는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부실 기업들의 패턴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분석해 나갔습니다. 비자금 계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매출 대비 현금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자회사들 간의 자금 이동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분석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노하우가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교차 검증을 통해 은정은 한성그룹의 허점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얼마나 부실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정은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에서 이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미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정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냉정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들고 과거 증권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 한성그룹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그룹? 왜 갑자기? 설명하기 길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은정은 전화를 끊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분석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자신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증권회사 시절의 동료들, 회계사, 변호사들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습니다. 한성그룹에 대해 아는 것 좀 알려줘. 무엇이든 상관없어.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증권회사 동료인 민수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은정아, 한성그룹 얘기 어제 했지?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몇 년 전에 그 회사 실사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윗선에서 덮어버렸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무제표에 빈 구멍이 너무 많았어. 분명히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고위층에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지. 첫 번째 제보는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과 거래했던 협력업체 사장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장님, 한성그룹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단가를 절반으로 깎아놓고 대금 지급도 몇 달씩 미뤘어요. 그런데 임원들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더라고요. 협력업체 사장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한 달 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석 달, 넉 달씩 미뤘어요. 그 사이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정은 협력업체 사장의 말을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증빙 자료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계약서부터 입금 지연 관련 메일까지 다 있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다 보관해뒀거든요. 두 번째 제보자는 한성그룹에서 퇴사한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봤어요. 임원들이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거 말이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거 공개되면 저도 위험해져요. 제가 몰래 복사해둔 거라서. 은정은 그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할게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퇴사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USB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돈이 무려 100억 원이 넘어요. 은정은 USB를 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리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책상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증언, 퇴사 직원의 USB,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재무제표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비자금 조성, 협력업체 갑질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은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자료를 법적 근거가 있는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세무서에 제출할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완벽합니다. 한성그룹은 완전히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은정은 마침내 오미란에게 복수할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해외 비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한성그룹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무너뜨렸던 기업들을 떠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오미란 측에서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윤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집안 뒤를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엄마한테 전해라.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윤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너희 엄마가 설치면 내 신혼생활이 지옥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 엄마 사업도 망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전화 속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엄마한테 잘 전해라. 지우는 전화를 끊은 후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급히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서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더욱 치솟았습니다. 딸까지 위협하다니 이것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말고 사람 많은 곳에서만 만나자. 그리고 낯선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은정은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딸까지 건드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은정은 지훈을 만나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믿어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너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훈은 엄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시댁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은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내가 당한 굴욕을 10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날 밤 은정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과 세무서에 동시에 제출할 준비를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한성그룹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요. 은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을 위협한 순간 이들의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은정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독점 특종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대기업의 비리는 언제나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은정은 과거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모든 기술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한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결혼식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복수는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전체 내역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횡령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진술서도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검찰, 세무서,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할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완벽합니다. 횡령죄, 배임죄, 탈세까지 모든 게 다 나와요. 한성그룹은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은정은 과거 증권회사에서 일할 때의 노하우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모든 허점을 찾아내고 숨겨진 비자금까지 추적해낸 것입니다. 오미란,
내가 내 딸의 뺨을 때린 그 순간부터 너희 집안의 운명은 정해진 거야. 은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으로 또 다른 협박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하지만 은정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오히려 이런 협박들이 은정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을 위협하고 자신까지 협박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줄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으로 와서 엄마를 만나자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은정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만나자고 해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은정은 오미란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미란이 무엇을 하든 이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모든 증거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검찰청, 세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고발장과 함께 언론사에 보낼 자료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은정,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의 마지막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한성그룹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은정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딸의 눈물을 갚을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오미란이 결혼식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은정은 과거 자신이 무너뜨렸던 기업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성그룹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은정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세무서와 금융감독원에도 같은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진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담당 검사는 두꺼운 증거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겠네요. 검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군요. 이런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재무 분석부터 증인 진술, 물적 증거까지 빠짐없이 다 있네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정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미라는 은정을 만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 대신 나타난 것은 기자들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래시가 터지자 오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는 사실입니까?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데 사실인가요?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도 사실인가요? 오미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계속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오미라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오미란의 휴대폰에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의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어. 오미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세무서가 왜? 압류영장을 들고 왔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회사 자산도 다 압류된다고 해.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검찰에서도 수사관들이 와서 자료를 다 가져갔어.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다고 해. 오미라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은정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한은정 그 여자가.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 검찰의 수사, 세무서의 압류까지. 한성그룹은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기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한성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검은 세단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한성그룹 전 계좌 동결, 횡령 혐의로 긴급 압류.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건가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로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탄탄해 보였던 한성그룹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봉인지가 붙었고 경비원들은 더 이상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급히 개인 물품을 챙겨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기자들과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오미란의 저택에도 세무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영장입니다. 모든 자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겠습니다. 오미란이 가장 자랑하던 수입 명품 가방들, 보석들, 그리고 현관에 세워져 있던 수억 원짜리 수입차까지 모든 것에 붉은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오미라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차갑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란이 그토록 사랑하던 명품들이 하나씩 봉인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은정의 복수였다는 것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차갑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오미란의 비명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미란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에서 자신이 지훈의 뺨을 때렸을 때 은정의 그 차가운 눈빛의 의미를.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던 것입니다. 한은정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계획했구나. 오미라는 이제서야 은정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아니라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여자였던 것입니다. 저녁 뉴스에는 한성그룹의 몰락 소식이 톱뉴스로 방영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진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회사 전 자산 압류로 사실상 파산 위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한성그룹 제국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TV 화면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비리를 연일 보도했고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남편은 구속 위기에 몰렸고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미라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정은 자신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해 모두 함께 힘내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 은정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은정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더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었거든요. 은정은 진심으로 후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참았던 분노와 굴욕이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이 은정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시댁의 위협에서 벗어난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어.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평생 굴욕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아무도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은정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복수가 바로 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오미란 회장 부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화면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는 오미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든 피해를 입힌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반성하겠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오미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무너질 집안이었어. 하지만 내 손으로 끝장을 봤다. 딸을 위협하고 굴욕을 준 대가가 이것입니다. 웨딩홀에서 시작된 복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은정과 지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미라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오만함까지. 결혼식에서 신부의 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마라. 엄마가 내게 보여준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렴. 이것이 진정한 모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미란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몇 분간의 오만함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은정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하며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